한여름 뜨거운 오후 남해안의 고급 리조트 푸른바다에 70대 노부부가 체크인했습니다. 결혼 45주년을 맞은 이만용과 박순이었죠. 만용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고 순이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품격 있게 차려입었습니다. 여보, 정말 멋진 곳이네요. 우리 결혼 기념일을 이런 곳에서 보낼 수 있다니. 순이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만용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야지. 만용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순이는 그저 남편의 배려로만 생각했습니다. 객실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순이는 테라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45년 전 신혼여행 이후로 이렇게 좋은 곳에 와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갔었지. 이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만용은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만용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도왔습니다. 여보, 휠체어로 바닷가 산책을 해봐요.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만용은 순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바닷가 절벽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멋진 전망을 자랑하지만 위험하기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뾰족한 암석들이 즐비했죠. 카페 테라스에는 다른 손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용이 일부러 사람이 적은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두 사람은 절벽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다는 정말 장관이네요.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만용은 시원한 맥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맥주를 받아들며 만용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45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만용은 말을 멈추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순이는 당황하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만용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만용은 일어나서 순이의 휠체어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휠체어를 절벽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순이의 비명소리가 바닷바람에 휩쓸려 갔습니다. 휠체어는 점점 속도를 내며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벽 중간쯤에 작은 바위 턱에 휠체어 바퀴가 걸렸고 마침 아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졌다! 빨리 구해! 어부들의 신속한 구조로 순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곧 구급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만용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휠체어에서 뭔가를 주우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용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45년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순이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받았습니다.
만용은 매일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간호사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밀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순이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용이 매주 수요일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외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나가세요. 응, 동창 모임이 있어서. 동창 모임이 매주 수요일마다 있나요? 만용은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용이 외출한 사이에 순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만용과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의 친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서류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이 명의로 된 집과 땅의 소유권 이전 서류 초안, 거액의 생명보험증서, 그리고 만용이 직접 손으로 쓴 계획서였습니다. 7월 15일 바닷가 리조트 예약 완료. S제거 계획 실행. 7월 16일 휠체어 사고로 위장. 8월 보험금 신청. 9월 M과 결혼 준비. 순이는 S가 자신을 M이 사진 속 여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45년을 이렇게.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45년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다음 주 수요일 순이는 택시를 타고 만용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만용이 들어간 곳은 시내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순이는 관리소에서 1502호에 김미영이라는 45세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한 후 순이는 김미영이 점심시간에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김미영 씨죠? 김미영이 들어오자 순이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를 아시나요?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만용의 아내입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과 만용의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를 죽이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서 당신과 결혼하려는 거고요. 김미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김미영이 만용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아내고 그 과정을 녹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영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김미영이 만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5천만 원 정도인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천만 원 그 정도면 마련할 수 있어. 내일까지 준비해 줄게. 다음 날 만용은 순이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김미영에게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미영아, 이 돈은 우리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거야. 순이가 없어지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거고, 순이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바닷가에서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해. 계단에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가스 사고로 위장하든지. 김미영은 만용의 자백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한편 순이는 만용의 컴퓨터를 조사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김미영과의 메시지들, 살인 방법을 검색한 기록들, 심지어 다른 여성들과의 대화 기록까지. 만용은 지난 10년간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각각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김미영은 다시 만나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영은 받은 5천만 원을 순이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녹음도 성공했어요. 만용 씨가 완전 범죄를 계획한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순이는 만용과 관련된 모든 여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국 5명의 여성이 모여서 만용에 대한 공동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당일 순이는 만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 저에게 할 말 없어요? 무슨 말? 바닷가에서 절 밀었잖아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럼 김미영 씨는 뭐예요? 3년 동안 바람 피운 거 모른다고 하실 건가요? 만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했죠. 만용은 당황했지만 이내 개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바람도 피웠고, 널 죽이려고도 했어! 그런데 어쩔 거야? 순이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만용이 완전 범죄를 계획한다고 말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당신 컴퓨터 자료들, 제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는 은행 기록들. 만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4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바로 그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만용 씨 고발 접수건으로 동행 수사를 요청합니다. 만용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습니다. 법정에서 만용은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으로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이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고생 많았지만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재판이 끝난 후 순이에게는 모든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같은 남해 바닷가, 순이가 혼자서 석양을 바라보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이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45년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순이는 지난 1년 동안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며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기념비적인 장소였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 순이는 바다를 향해 깊이 인사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75세의 박순희에게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임과 배신 없는 진정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죠.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바닷가의 배신은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해방의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